자, 이제 쌍곡선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평행 이동에 관한 겁니다. 이건 뭐 굳이 뭐 별도의 단어로 얘기 안 해도 될 만큼 단순한 내용이에요. 뭐냐면 쌍곡선도 앞에 나온 그 타원 혹은 뭐 포물선 이런 거랑 마찬가지로 어떤 기본형을 평행 이동해서 이렇게 표준형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그러니까 표준형이라고 불러요. 자, 기본형을 평행 이동한 것이 표준형이다. 뭐 이제 교재에 따라서는 이 책도 그렇지만 이제 이거 자체를 뭐 표준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보다는 이걸 기본형, 그 다음에 기본형 평행 이동한 게 표준형 이렇게 일관적으로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한 것을 이제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부르는데 이거 그리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점근선부터 먼저 평행 이동을 시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왜? 우리가 이 그림 그릴 때 원래 있던 이 점근선을 갖다가 점근선의 교점이 원래 이제 원점이지 않습니까? 걔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이동하니까 이제 이 점근선의 교점은 m, n이 됩니다. 그래 놓고 나서 이제 나머지 애들도 다 그거에 따라서 똑같이 평행 이동이 이제 돼 가는 거죠. 그래서 얘부터 먼저 이제 이동시켜 놓고 나서 나머지를 그리면 된다. 자, 이거를 이제 양변을 갖다가 a제곱 b제곱 곱한 다음에 이거 다 전개하고 해서 그 정리하면, 즉 표준형을 갖다가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 전개하면 그게 일반형이 되는 거죠. 일반형. 이건 다 똑같아요. 뭐 타원이든 뭐 포물선이든 원도 그랬죠. 그래서 표준형을 전개해서 일반형을 만들면 이런 형식이 된다는 겁니다. 뭐야 이거? x에 대해서 2차, y에 대해서 2차, 그 다음에 1차 항이 있고 상수항이 있고 이퀄 0 형태의 어떤 방정식이 된다. 자, 2차 방정식인데 x 곱하기 y 항은 없습니다. 이 항은 없는 거죠. 2차 항은 없고 x제곱, y제곱 항만 있는 건데 중요한 건 a, b의 곱이 음수다. 즉 x제곱과 y제곱 앞에 있는 계수가 부호가 다르다는 뜻이죠. 이게 부호가 같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부호가 같으면 그건 타원이에요. 요거 부호가 같으면 타원, 부호가 다르면 쌍곡선. 오케이? 예. 그러니까 비교를 하자면 a, b가 양수이면 이거는 타원이다. 자, 그리고 a하고 b가 만약 같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뭐 같다는 거는 당연히 이제 둘이 부호도 같은 거니까 양수인 경우인데 이 양수인 경우 중에서 특히 a하고 b가 같으면 요거는 어때요? 요거는 원입니다. 원의 경우에는 얘네 둘이 같죠. 그래서 개로 양변을 나눠버리면 x제곱과 y제곱의 개수를 1로 만들 수가 있었죠. 그래서 뒤에 3개만 결정하면 되는데 지금 그 타원이나 쌍곡선 같은 경우는 얘네가 지금 다르기 때문에 이게 5개의 개수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형태보다는 당연히 이렇게 뭐예요? 표준형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게 훨씬 쉬운 거죠. 이게 쌍곡선이나 타원을 일반형으로 접근하는 경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진 경우에 우리는 뭐예요? 얘를 갖다가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죠. 뭘 통해서? 당연히 완전 제곱식 변형을 통해서. 이거 뭐예요? 그 원이나 타원 다 이런 방식이었죠. 심지어 포물선도 그렇습니다. 2차식은 다 완전 제곱식 변형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리한 형태로 가져가는 겁니다. 되시겠죠? 자, 그러면 뒤에 이제 예제가 2개 나옵니다. 뭐 중간에 나온 세미나 내용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뭐 그렇게 커닥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예제 2개 있는데 미리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강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9번인데요. 두 초점 예로부터의 거리의 차가 4인 쌍곡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자, 거리의 차가 4다 그랬는데 지금 이 두 초점을 보시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 하면 좌우 쌍곡선이다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좌우 쌍곡선이죠. 5, 마이너스 1. 자, 한 요 정도 될까요? 5, 마이너스 1.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자, 얘네들이 초점이 된다는 얘기죠. 얘네 둘이 초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초점 2개 찍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좌우로 이렇게 될 거죠. 이게 위아래로 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좌우로 되는데 요 두 초점 사이 딱 중점이 어디냐? 이게 중점을 딱 잡아보자요. 그러면은 이 중점 잡으려면 얘하고 얘를 갖다가 더해가지고 그죠? 5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더해가지고 2로 나누면 이 중점의 좌표가 나오죠. 이거 빼서 나누는 거 아닙니다. 그럼 이 거리가 나오는 거고요. 이거 좌표는 더해서 나눠야 돼요. 자, 2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좌표가 2라는 거죠. 예. 그러면은 뭐예요? 요거는 뭐예요? 여기는 2, 마이너스 1이죠. 자, 이건 뭡니까? 그림이 조금 거시기한데 원래 쌍곡선의 중심이 원점이었는데 그게 2, 마이너스 1로 전체적으로 평행이동한 거다. 원래 기본형 그래프를 평행이동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만들까요? x 마이너스 2 제곱 밑에 a 제곱 있고요. y 플러스 1 y 대신에 y 플러스 1을 넣죠. 자, 이렇게 그냥 써주면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좌우 쌍곡선이니까 이렇게 a나 b나 c 값 같은 경우는 그 말하자면 기본형 거를 그대로 갖다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초점 같은 경우는 좀 변화가 있겠죠. 하지만 초점의 값을 나타내는 c라는 값 있죠. c 자체가 초점은 아닙니다만 c점을 구한 다음에 c 값을 구한 다음에 그걸 이제 평행 이동을 해야 초점의 좌표가 나오겠지만 어쨌든 c 값도 얘를 가지고 기본형 그래프의 그 기준을 잡아서 기본형 그래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구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지금 6이었는데 지금 이건 두 초점 사이의 거리가 6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초점은 뭐였습니까? 원래 그 기본형 기준으로 하면 초점 얘가 원점으로 닦아서 박히면 이건 3이죠. 3. 그래서 원래 C 값은 3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거리의 차가 4라고 그랬는데 이게 바로 2A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야? A는 2였던 거죠. 그러면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니까 이거 여기다 넣으면 9 얘는 4 플러스 얼마가 돼야 돼 이거 5가 돼야 되죠. 그래서 B는 루트 5였다. 자, 그래서 우리가 A제곱이 4고 B제곱이 5니까 여기다가 A제곱 대신에 4 넣고 B제곱 대신에 5 넣고 그럼 요게 이제 완성이 된 거라는 거죠. 뭐가? 요 쌍곡선 그래프의 식이 여기서 그냥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A, B, C 값을 기본형에 입각해서 찾는데 이게 이제 평행 이동을 했으니까 얼만큼 평행 이동했는가 하는 것을 잡고 나서 평행 이동을 해도 변하지 않는 거, 뭐 초점 간의 거리라든지 주축의 길이라든지 주축의 길이는 요건 이제 여기 산 거죠.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는다. 근데 그걸 이용해서 A, B, C 값들을 구해주면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자, 유제 두 문제 밑에 해보시고 10번으로 넘어가서 풀어보신 다음에 계속 진행합시다. 자, 필수 예제 10번인데요. 쌍곡선 마지막 예제. 근데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딱 보니까 뭐예요?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죠. 그리고 x제곱, y제곱의 지금 계수가 다르면서 부호도 다릅니다. 쌍곡선이라는 걸 딱 보면 알 수가 있고요. 뭐 여기서 쌍곡선이라고 얘기했다면 얘기 안 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초점의 좌표를 구해라. 주축의 길이도 구해라. 점근선의 방정식도 구해라. 뭐 요구하는 거 되게 많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 표준형으로만 우리가 바꿔볼 수 있으면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일단 완전 제곱식으로 이건 이제 변형을 해야 된다. 그래서 x 같은 경우는 4로 묶어서 어떻게 됩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되고요. 뒤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플러스 4가 있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16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y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9로 묶어서 y제곱 그러면 18은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y가 되죠. 그럼 뒤에 플러스 1 있으니까 이거는 뭐야? 마이너스 9를 해준 거죠. 그럼 플러스 9를 해줘야 됩니다. 반대로. 자, 이 부호에 주의하세요. 자, 그럼 여기까지 다 된 거죠. 그 다음은 뭐 남았냐? 마이너스 29 남았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자, 이거 보세요. 마이너스 29하고 플러스 9하고면 마이너스 20 되는데 마이너스 20하고 마이너스 16하면 마이너스 36이죠. 넘어가면 플러스 36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지울 만한 걸 좀 지워볼까요? 얘 지우고 얘 지우고 얘 지우면서 이 반대쪽에다가 뭐라고 하면 돼? 이거 36 간다. 그럼 양변을 이제 36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얘는 뭐야? 약분돼서 9가 되고 밑에 자 위에는 뭐가 돼요? 이건 x-2의 제곱되죠. 이쪽은 36으로 나눠주다 보니까 여기는 밑에 4 되고 얘는 y-1의 제곱이 된다. 이쪽은 1이 되네요. 그러면 좌우 쌍곡선이고 뭐라는 얘기입니까? 이거 지금 부지런히 그리라고 그랬어 내가. 게을르지 말고
뭐라는 얘기냐면 2,1 그죠? 중심의 좌표가 쌍곡선의 중심이 원래 원점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이만큼 위쪽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다. 뭐 그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요 a값 a제곱 b제곱은 우리가 아는 거니까요. a는 3이고 b는 2다. 이거는 평행이동했다고 달라지는 값이 아니라고 했어. 쌍곡선의 모양과 관련 있는 값이다 보니까. 따라서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에서 13 나오고 c가 루트 13이다. 그러니까 원래 초점이 얼마였습니까? 원래 초점 오리지널 초점은 루트 13,0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13,0이었던 거죠. 원래 초점은. 그죠?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변하는 겁니까? 그게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x축으로 2만큼 변했다는 것은 2 플러스 루트 13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다는 것은 y좌표가 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되겠어요? 이게 뭐예요? 문제에서 얘기한 초점의 좌표 지금 우리가 구한 겁니다. 주축의 길이 얼마냐? 주축의 길이는 2a잖아요. 좌우 쌍곡선이니까 상하 쌍곡선이면 2b고 그지? 2a니까 a 값 여기 지금 아까 구했잖아. 그러니까 얼마야? 주축의 길이는 3 곱하기 2 해서 6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고요. 점근선의 방정식 이거는 뭐 a, b만 알면 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점근선의 방정식 뭐죠? y 이퀄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입니다. 이거는 b가 2죠. 이거는 좌우 쌍곡선이든 상하 쌍곡선이든 다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자, 근데 요거는 뭐예요? 지금 주축의 길이 같은 거는 평행이동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지, 그지? 길이 그대로 가니까. 그런데 이 점근선의 방정식 같은 경우는 이게 그대로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위치가 달라집니다. 그죠? 그래서 원래 오리지널 기본형에선 이건데 얘를 이제 변형을 시켜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변형시킵니까?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1만큼이니까 뭐예요? 요렇게 되는 거죠. 요러면 되는 겁니다. 되시겠죠? 그럼 요거 두 가지를 이제 이거 두 개죠? 뭐 전개해가지고 써줘도 되고 그냥 이렇게만 써줘도 뭐 큰 지장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다 구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뭐 굳이 여기다 이제 그리려고 한다 그러면 아까 이제 중심만 딱 잡아봤는데 이게 좀 그리기가 좀 까다로운 거지. 원래는 루트 13이면 한 이쯤에 있었지? 이쯤에 이제 초점이 있고 얘가 3이니까 하여튼 좀 초점이 더 가겠는데 뭐 이러한 정도에서 평행 이동을 한 거니까 이게 되게 그리기가 싫어지네 갑자기, 그지? 원래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요 빨간 그래프가 이제 전체적으로 얼마야? 전체적으로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형태로 그려주면 되는 거죠. 원래 이게 이제 요거는 내가 뭘 그린 겁니까? 지금 이걸 그린 게 아니고 이 쌍곡선의 기본형이 원래 이것부터 시작했다. 그래서 표준형으로 우리가 구하더라도 원래 기본형에서 변형된 걸로 항상 생각하고서는 구해주면은 쉽다. 이때 좌표가 변하는 게 있고 변하지 않는 게 있는데 평행 이동을 했을 때 뭐가 변하는지를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길이나 A값, B값 뭐 이런 건 변하지 않겠죠. 하지만은 위치가 달라지면 달라지는 뭐 이런 게 점근선의 식이랄지 초점의 좌표랄지 이런 것들은 좀 바꿔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유제 꼭 해보시고요. 여기까지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2차 곡선 끝났으니까 연습 문제도 꼭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총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2차 곡선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할 시간이 됐습니다. 2차 곡선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4개예요. 4개. 원, 포물선, 그 다음에 타원, 쌍곡선. 요 4개를 우리가 2차 곡선이라고 부릅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원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했죠. 그리고 포물선, 타원, 쌍곡선은 요 기하 과목에서 우리가 요번에 공부를 한 겁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다 2차 곡선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얘네들이 다 2차식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봅시다.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되지 않는 xy에 대한 2차 방정식 얘를 2차 곡선이라고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되지 않는 이라는 조건이 붙어요. 왜냐하면 요 2차식이 만약에 1차식 곱하기 1차식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곱해서 0이 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지금 xy에 대한 1차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직선을 의미하는데 직선. 그리고 얘도 직선을 의미하죠. 자, 그 두 직선을 곱해서 0이 됐다. 그럼 얘가 0이 되는 게 이 직선이고 얘가 0이 되는 게 이 직선이니까 결국 둘 중에 어느 하나만 적어도 0이 되면 이 등식이 성립하잖아요. 그럼 이 등식을 성립시키는 x, y 점들의 그 모임, 그 자취를 구해보면 결국 이 직선을 두 개 다 말하자면 겹쳐 그리는 거죠. 이렇게 얘 또는 얘가 아닙니다. 얘 또는 얘인 거죠. 그러니까 얘 그리고 얘가 아닙니다. 즉 요 교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뭘 나타내게 되냐면 그런 경우에는 두 개의 직선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두 개의 직선. 인수분해가 된다면 두 개의 직선이다.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이제 2차 곡선인 거예요.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xy에 대해서 2차식이고 1차항이 있고 상수항이 있고 그리고 xy항이 있죠. x 곱하기 y항 이것도 2차항입니다. 그래서 xy에 대해서 2차항, 1차항, 상수항 이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 방정식 이것을 우리가 2차 곡선이라고 한다. 그리고 얘는 인수분해가 이런 식으로 되면은 그거는 2차 곡선이 아니라 직선 두 개를 의미하는 게 된다. 되시죠? 자,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자, 2차 곡선의 구분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표시되는 것 중에서 우리가 a와 b가 같고 a와 b가 같다는 건 x제곱 y제곱의 개수가 같다는 얘기인데 그럼 그 개수로 양변을 나눠버리면 얘를 1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다른 애들이 뭐 분수로 변하긴 하겠지만 x제곱 y제곱을 1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요 a 곱하기 b가 0이 아니다 라님은 둘 중에 하나가 0이 아니다. 그러니까 둘 다 0이 아닙니다. 둘 다 0이 아닌 거. 둘 중에 하나가 0이 되면 그거는 이제 x는 2차, y는 1차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그건 원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둘 다 2차항이 있는 경우에 그리고 2차항의 개수 같은 경우에 그것이 0이 원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원의 방정식에서 배웠던 내용이 이제 그대로 나오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a가 0이고 bd가 0이 아니거나 또는 b가 0이고 a가 0이 아니면 포물선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a나 b 중에서 하나가 0이고 하나는 0이 아닌 거. 뭐 둘 다 0이면 또 안 되고 그죠? 그러면 x는 2차, y는 1차 이런 식으로 둘 중에 하나가 2차, 하나가 1차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포물선이라는 얘기예요. 포물선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a가 0일 때 b는 0이 아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a가 0이면 뭐야? x 2차항은 없다는 거지. 그럼 y 2차항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럼 b가 0이 아니어야 되고 그 다음에 x가 아예 없으면 안 돼. 1차항은 있어야 돼. 그래서 b하고 d는 반드시 0이 아니어야 된다. 둘 다 0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반대. 그죠? b가 0이면 y가 1차가 되니까 y의 1차항은 또 없으면 안 되고 x는 2차항이 또 남아 있어야 되고 이런 식이죠. 되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돼야 되고 그 다음에 a, b가 양수고 a와 b가 다르면 타원이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얘하고 얘가 부호가 같고 그러니까 둘 다 플러스거나 둘 다 마이너스 근데 같지는 않아야 됩니다. 이게 같으면 이제 원이 되는 거죠. 같지 않으면 타원. 그 다음에 a, b가 음수이면 즉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 곱해서 음수됐다는 얘기는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2차항의 그 개수가 하나가 양수 하나가 음수 이런 형태로 되면 그건 쌍곡선이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이 x 곱하기 y 항이 좀 보일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다룬 거에 보면 요게 다 없었죠. 그죠? 그래서 원래는 이게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다루는 문제에서는 이 x 곱하기 y 항이 없는 것을 주로 다루게 됩니다. 여기 좀 그 얘기는 뺐는데 그래서 그 개념 확인 코너 문제 다음 페이지 나오는 걸 봐도 요 x, y 항은 없는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2차 항의 개수가 뭐 같으냐 다르냐 부호는 같으냐 다르냐 요런 거 그리고 하나가 0이냐 아니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요 네 개의 그 2차 곡선 중에 어느 것이 되는가가 구분이 된다. 그리고
요게 만약에 인수분해가 되면 그것은 1차식 두 개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됐으니까 두 개의 직선을 의미한다. 요 정도 알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죠. 자, 교재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개념 확인 코너에서 이제 요 네 개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여기에 이제 어떤 도형을 나타내는가 하는 걸 찾는 연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y만 2차고 x는 1차. 이건 그러니까 포물선이고 얘는 x와 2차 다 있는데 이게 다르니까 근데 부호는 똑같네. 이건 타원이고 뭐 이거는 쌍곡선이고 뭐 이건 이제 1번 원이겠죠.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보라는 얘기죠. 이건 여러분이 연습을 꼭 해봐야 되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원뿔 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원뿔 두 개를 갖다 이렇게 모래시계 모양으로 지금 해놨지 않습니까? 요걸 가지고 이제 잘랐을 때 그 단면이 그 나오는 모양이 보면 2차 곡선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밑면과 평행하게 자르면 원이 나오고요. 비스듬히 자르면 타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밑면을 포함시켜서 자르면 포물선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밑면과 수직이 되게 자르면은 쌍곡선이 나온다. 이건 그냥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뭐 시험에 나오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말은 하기 힘드네요.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요 속에 지금 우리가 보는 2차 곡선이 다 있다. 그래서 이걸 원뿔 곡선이라고 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필수 예제 11번 가보죠. 이제 자, 필수 예제 11번 보겠습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2차 곡선 얘가 포물선이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 값의 합을 구하시오. 그랬는데 포물선이 된다는 말은 뭔가요? x나 y 중에 어느 하나가 2차, 하나는 1차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서 2-k가 0이 되고 그죠? 3 플러스 2k가 0이 안 되는 경우가 하나 있겠죠. 그러면 그때는 뭐야? k가 2면 되는 거지. 그죠? 이런 경우에는 그 다음에 반대로 2-k는 0이 안 되고 3 플러스 2k가 0이 되면 또 포물선이 됩니다. 그럼 얘는 k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면 되겠지. 그죠? 자, 이때 1차항은 뭐 어차피 다 살아있으니까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얘네 둘을 더하라는 얘기예요. k 값의 합을 구하라니까 그러면 답은 2분의 1이 되겠죠. 뭐 간단한 문제가 되네요. 자, 두 번째 2차 곡선 이것이 타원이 되도록 하는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셔 그랬습니다. 자, 얘가 타원이 되려면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지금 y의 2차항이 지금 계수가 4잖아요. 그리고 양수입니다 이게. 그러면 k도 양수면 돼요. 근데 4가 되면 원이 돼버리니까 4만 아니면 되는 거죠. 그래서 k는 4가 아닌 모든 양수가 되면 됩니다. 0이 돼도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써야 되겠죠. k가 요 범위 또는 4보다 크거나 이렇게 돼야 됩니다. x가 아니다. k죠. 잘못 썼어요. k.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k가 그럼 4보다 크면 마냥 커도 되는가 하는 건데 그게 아니에요. 얘를 이제 변형을 해보면 kx 제곱 지금 1차 항이 없죠? 4y 제곱 그래서 6-k 이렇게 나왔는데 만약에 이쪽이 음수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1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걸로 나눴을 때 우리가 그거 아시죠? 그 타원의 기본형 혹은 표준형 뭐 그런 걸로 했을 때 여기가 1이 양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6-k가 양수라는 조건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건 뭐 원이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k가 6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 조건이 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k가 4보다 크다고 다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요것이 바로 실수 k 값의 범위가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밑에 그 유제 가지고 연습해 보면 더 좋겠죠.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요. 자, 그러면 이 정도까지 해서 2차 곡선을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모두 공부를 했고 다음 단원부터는 이제 직선과의 위치 관계를 가지고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고 그 연습 문제를 꼭 다 풀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